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본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A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 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 역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외 고발된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점식, 현 검사 B, C, D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1명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국힘당 김웅 의원에 대해선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의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는 송 검사 등과 함께 고발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힘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2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검찰의 공작이었는데요. 결국 검찰로 넘겨진 김웅 의원은 최종 무혐의로 판결났고 그렇게 이 사건이 묻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만에 사건이 뒤집히고 있는 거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김웅 의원을. 손준성, 김웅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 네. 라고 포렌식 보고서가 나왔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포렌식 담당했던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서 나는 그런 보고서 쓴 적 없다고. 사기죠, 사기. 검찰 스스로 사기를 친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실제로 면죄부를 받은 김웅, 손준성, 그들 뿐이었을까요? 여기엔 잘 보이지 않는 현 정권의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숨어져 있는 듯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사건을 은폐하고 징발시켜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수장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한 당일 손준성 검사 등이 소속된 수사정보정책관실, 약칭 수정관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김옥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고발 사주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모 수사관에 대한 공수처 측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정 수사관은 고발 사주 초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뉴스버스는 지난 5월 6일
뉴스버스 고발 사주 보도 직후 검사들 대대적 증거인멸 보도를 통해 임모검사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임 검사의 컴퓨터뿐만 아니라 수정관실 컴퓨터 25대가 고발사주 보도 당일 전부 포맷된 겁니다. 고발사주 보도 직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일부가 임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자 2021년 9월 2일 오후 8시 16분부터 8시 45분까지 대검 수정관실에 있는 컴퓨터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나왔는데요. 임 검사는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한 당일인 2021년 9월 2일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2021년 9월 7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임 검사의 PC를 비롯해 포맷된 컴퓨터 25대는 불과 10일에서 15일 전 전부 새로 교체된 새 PC였는데요. 정 수사관이 쓴 수사보고에 따르면 2021년 8월 6일 수정관실에서는 대검 정보통신과에 컴퓨터 교체를 요구했고 8월 20일 전후에 새 컴퓨터 25대를 수정관실에 제공했습니다. 수정관실은 이 기간 컴퓨터에 설치된 저장 장치만 떼어내고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 25대를 정보통신과에 반납했는데요. 고발 사주 보도가 나온 9월 2일 저녁 시간에 수정관실에서는 새로 교체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컴퓨터 25대의 저장 장치를 다시 포맷한 겁니다. 포맷을 할 때 수정관실 검사들은 컴퓨터에서 저장된 장치만 분리해 다른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다시 설치한 뒤 포맷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포맷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수사관은 이에 대해 수정관실에서 컴퓨터의 저장 장치를 분리해서 작업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다면서, 그리고 임 검사 휴대사진에 찍혔듯 오후 8시가 넘은 시간에 검사가 컴퓨터를 분리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수사검사에게 말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2011년 11월 1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하드디스크와 외장 하드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수정관실 컴퓨터 모두 포맷 및 초기화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깜쪽같이 속인 거죠.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겁니다. 왜 그들은 이래야만 했을까요?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김웅으로 연결되는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고발 사주라는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내 정권을 장악하려는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숨기려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2021년 9월 8일 당시 국힘당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광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자신은 무고하며 음해를 당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검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한 건데요. 왜 그가 당시 그토록 광분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듯합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려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